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기초 간호와 2장 모성 간호에 대해서 볼게요. 오늘은 사시 선조부터 시작해서요. 쭉 넘기시면 유시 4쪽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사시 3쪽 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나왔죠. 자, 중요한 거 임신해서 아이를 처음 낳는 사랑 여자분을 뭐라 하죠? 초산부. 그리고 추상의 경험이 있는 여자를 경산부로 하죠. 이거는 상식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나오죠. 경산부는 초산부에 비해서 진행도 빠르고 출산도 수월하지만 초산부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죠? 산후통이 오래 가고 자궁 회복도 느리다는 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난자와 정자 이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생물에서 배우는 거라서 뭐 우리가 아는 상식이지만,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43조 제일 밑에 보시면 난소에서 매월 교대로 한 개씩 배출되는데 월경전 12일에서 16일 사이에 배란이 일어나고 난자의 수명은 정자보다 짧아서 하루 12시간에서 24시간이라는 점. 그 다음에 정자에서는요, 자, 나의 특성에서 밑에 두 번째 있죠. 정자의 수명은 질 내에서는 4에서 8시간, 자궁 내에서는 3일 정도 있다는 점.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고요. 이제 배란과 월경 볼게요. 여기는 중요한 게 많죠. 자, 선숙 낭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 내에 배출되게 되고 이것을 배란이라고 하고요. 배란은 난포에서 분비된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의 상승 전에 갑자기 떨어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때 기초 체온이 상승하게 되죠. 배란기 때는 경광 점맥의 점성도가 변하게 되고, 즉 맑고 깨끗하고 양도 풍부한 점맥의 점도가 묽어지고 잘 늘어지게 되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현미경을 보면 양치신문 모양이 질 분비물의 경전체를 볼 수 있다는 점. 배란이 된 후에는 황체라 하여 황색의 부분이 생겨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어 에스트로겐에 의해 증식된 자궁 내막에 수정란이 착성되게 도와주고요. 임신이 되면 황체는 커져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로 왕성하게 되어 배란을 억제시키며 임신을 보호해주고요. 임신이 성립되지 않으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감소되면서 황체는 하얗고 조그맣게 되어 점차 쇠퇴하여 자궁 내막이 파괴되어 버리는데 이게 바로 뭐죠? 월경이라 하죠. 옆에 보시면 팁에 배란의 시기 및 임신 가능 기간, 배란기의 정자 생존 기간 3일을 합한 월경 전 12일에서 19일, 이게 전후 4일간이라는 점 꼭 알아주셔야 돼요. 문제 잘 나오고요. 자, 월경 볼게요. 월경이란 호르몬의 평형이 깨어지고 쇠퇴함으로써 자궁 내막에 기저층만이 남기고 박리되어 혈액과 분비물이 배출되는 현상으로 배란 후 14일 후에 나타나고요. 월경의 주기는 대체로 25일에서 35일 주기로 3일에서 7일 정도 지속된다는 점. 난포 자궁 호르몬의 분비량은 수유부와 비수유부가 동일하며 수유부의 경우 프로락틴이 상승되어 산소간 난포 자궁 호르몬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배란과 월경이 억제된다는 점. 이 문장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정. 수정은요, 자,
수정은 어디서 생길까요? 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팽대부죠. 자,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수정란은 20 이상의 보통 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선체를 가지게 되고요. 이 23쌍의 염색체 안에 유전 인자가 있는데 이게 각 개인의 성격, 눈, 피부, 머리카락의 색깔, 몸의 형태까지 지배한다는 점. 이게 시험 출제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찻상. 난간에서 형성된 추정란은 분열을 하면서 자궁적으로 움직여 약 3일 후에 자궁내에 들어오고 약 7일이 되어야 안전하게 착상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옆에 팁으로 보실게요. 수정은 자궁에 이르기 전에 하나의 난자가 하나의 정자를 만나 결합하는 현상을 말하며 날타간 바깥쪽 3분의 1 지점이 팽대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자, 넘길게요. 자, 위치에 따라서 생식기간이 왜 내로 구별이 되는데요. 다 외우지 마시고요. 내 생식기만 보시면 되겠죠. 내 생식기에는 질, 자궁, 난간, 난소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질에서 중요한 거. 질은 천연막에서 시작하여 자궁의 입구로 통하는 하나의 관이고요. 질강의 속에는 옆면으로 많은 잔주름이 잡혀 있고 친출성이 있어 월경, 배출, 성교, 산도로서의 역할을 하며 질강 내에서는 정상 세균이 유상강균이 존재하여 질 내용을 산성으로 유지시켜주고요. 자, 임시 시의 변화에서는요. 점막과 근육의 혈관 분포가 증가해서 자식으로 변해지고 부드러워지는데 이런 색깔의 변화를 체두의 징후라 하여 임신 6주경에 나타나고 질 점막이 두꺼워지고 결제 조직이 느슨해지며 근 조직이 비대해져 질벽도 길어지며 질 분비물의 색깔은 전보다 희어지고요. 유상강균이 활동이 많아지며 임신 동안에는 질상 피에 글리코겐이 많아져 곰팡이균이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자, 밑에 팁으로 볼게요. 자, 질의 기능은 뭘까요? 성교 기간, 물경의 배출 통로, 분만시 산도 역할. 자, 밑에 체드의 징후. 임시 초기의 질 또는 외음의 점막에 혈액 공급의 과대 현상으로 자조색으로 착색이 되는데 이거를 체드의 징후라고 하죠. 자궁 볼게요. 두꺼운 근육벽으로 된 속이 빈 표주박 모양의 장기로 골반 안의 위치, 이거 위치 중요하죠. 방광, 뒤, 뒷장, 앞에 있으며 그 다음에 자궁 내구를 중심으로 상부를 체부라 하고 하부를 경부라 하죠. 그리고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자, 밑에 임시신 변화 볼게요. 임신할 때는 임신 후에는 혈관 분포가 증가하여 부드러워지고요.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임신 동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자궁에 있는 세포들이 비대해지고 증식이 일어나며 결제 조직의 부종으로 느슨해지면서 매우 부드러워진다. 이를 굿대 징후라 하며 임시 8주경에 나타나죠. 자, 옆에 팁을 볼게요. 자궁 저부의 위치. 자궁 저부는 자궁 체부 제일 위에 둥근 부분에 위치하고요. 자궁 저부는 임신 36주 9개월에 가장 높은 위치인 검사도기에 인접했다가 다시 하강한다는 점. 넘길게요. 자, 자궁은 임신으로 인한 자궁은 규칙적인 비율로 증가하여 비임신 시에 15에서 20배 정도로 증가하고요.
이렇게 자궁이 커지는 이유는 에스트로겐 때문으로 기존 근섬유들이 커지면서 새로운 근섬유들이 생겨서 자궁도 함께 커지게 되어 요충 만곡으로 인해서 요통이 발생. 요통은 정상적인 증상으로 편안한 자세로 자고 나면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폐의 길이가 짧아지고 횡격막이 확장된다는 점. 자, 밑에 내려올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임시 36주가 되면 자궁 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와서 검상 돌기에 이르게 되며, 임시 38주경의 자궁 저부 높이는 34주 때의 임시 수준으로 내려가고요. 임시 40주가 되면 자궁이 거의 분만할 준비가 되어 자궁 하부는 이만되고 넓어지며 자궁 경부는 약간 얇아지고 부드러워지고 태아의 머리가 골반강 쪽으로 내려와서 일어나는 현상을 하강감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간 볼게요. 자, 난간은 나파관이죠. 난소와 자궁 사이를 연결하는 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정자의 통로 역할을 해주고요. 난자를 자궁으로 운반하는 운동을 하며 정자의 통로 역할을 하고요. 보통 수정되는 곳으로 팽대부로 난간 내막의 주름에 의해서 수정란이 자궁으로 운반된다는 점. 자, 난소 볼게요. 자, 난소는 제일 밑에 보시면 월경전 10일에서 16일 사이에 매월 한 개씩 교대로 난자를 배출하고요. 임시 시의 변화, 임시 8에서 10주까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한다는 점. 유방 볼게요. 임시 8주부터 유방은 커지고 민감해지며 짜릿하고 묵직한 느낌이 점차 더 진행되고요. 임시 16주에 젖꼭지판의 주위에는 젖꼭지판이 분홍빛으로 나타나며 몽골메리 결절이 생기고, 이 결절은 피지선이 비대해져서 나타나며 유도를 매끄럽게 하는 역할을 하죠.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임시 16주 말에 유도를 짜면 얇고 맑은 전초유가 나오며 임시 말기에 진한 초유가 된다는 점. 자, 48조 다시 넘기셔서 자, 이제 팁을 볼게요. 자, 임시 12주가 되면 자궁이 골반강을 채울 정도로 크기가 커서 자궁 저부가 치고 결합 위로 올라오고 자궁 바로 앞에 방광이 위치하기 때문에 커진 자궁에 방광이 눌려 임시 초기에는 비뇨 현상이 나타나고요. 임시 시 자궁의 변화, 자궁근에 새로운 금섬유와 섬유성 조직이 생성되고, 임신 후반기에는 자궁이 하디 정맥과 대동맥을 압박하며 임신 전반에 걸쳐 자궁의 혈액 공급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요. 자, 자궁 극간 경선, 이게 바로 자, 아도가 산모의 골반을 통과할 수 있느냐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죠. 그 다음에 자궁 내막의 주기적인 변화에 관련된 호르몬은 세 가지가 뭐죠? 난포 호르몬, 황체 호르몬, 성성자궁 호르몬이죠. 자, 옆으로 팁 볼게요. 나팔관의 기능은 뭘까요? 나팔관은 난자를 난소로부터 자궁으로부터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수정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난자가 진나는 통로하죠. 난소의 기능은 뭘까요? 배란과 내부빈 적용, 나포 호르몬과 항체 호르몬을 생성하죠. 자, 밑에 팁 볼게요. 유방에 대한 산후 수유 시에는 유도를 깨끗이 한다는 이유로 유도를 비누로 씻으면 유도를 보호하는 기름도 떨어져 나가 건조해져서 손상균열을 입을 수가 있으니 반드시 물로만 씻도록 해야 되겠죠. 넘겨서요. 이제 신체상의 변화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심혈관계 변화.
임신 동안 심박 출량은 인부가 취하는 자세에 따라 다른데 앙하이로 자세로 누운 경우 커진 자궁이 하지 정맥을 눌러서 하지에서 돌아오는 혈관을 막아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적게 하면 이때 심박 출량이 줄어들어 혈압이 떨어지고 인부가 졸도할 수 있는데 이거를 퇴행성 저혈압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리고 임신 20주 이후에는 혈압이 상승한다면 임신성 고혈압을 의심하게 되므로 산정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적혈군 생산이 증가하는데 철분량도 다르게 되는데 임신 전반기에 혈색소가 증가하지만 점점 빈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분제를 드셔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호흡기계 변화 볼게요. 중요한 거, 임신 1기 말이나 임신 2기 초부터 과호흡이 발생할 수 있으며 24주 이후에는 흉식호흡에서 복식호흡으로 호흡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신장계의 변화,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신장계의 평화근이 이완되어 소변의 흐름도 느리고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져 비뇨기관 감염이 일어나기 쉽고요. 한편 사구체 여가율은 증가하나 세뇨가의 대급수는 그대로여서 간혹 소변이 다행히 배출되기도 하므로 임신성 당뇨병을 염두에 두고 당뇨성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위장계의 변화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임신 초기에는 식욕이 감퇴돼서 오심과 구토, 입덧이 심하며 식욕 감퇴가 악화되므로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식욕이 증가되게 되겠죠. 그리고 염산 분비가 저하되고 이렇게 평화근 이완임에서 위장 운동이 저하되고 소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심부도로 역류되어서 가슴 마리를 호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프로게스테론의 증가로 장 운동을 저하시켜 변비가 오는 데다가 커진 자궁이 혈관을 압박해서 치질이 생기죠. 옆에 팁을 볼게요. 임신 중 소화기 장애의 대부분은 소화기 기계를 조절하는 교감신경계의 기능 장애이기 때문이고요. 황체 호르몬 영향으로 위의 관략근이 위안되어 위액의 식도로 역류에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자궁이 하대되면서 위를 밀어 올리게 되면 위 속에 분비된 산이 식도로 역류되기도 하죠. 자, 신경계 변화에서는 자, 요통 쪽하고 다리 뒤쪽에 통증이 생기고요. 근골격계 변화에서는 임시 7개월 등에 배꼽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가슴 부위 뒤쪽으로 젖혀지게 되겠죠. 피부계 변화에서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피부 및 지방이 증가되며 착색이 되고 머리카락, 손톱이 빨리 자라고 땀샘과 피지섬 활동이 활발하고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유두, 적고판, 애와 외음부의 색깔이 검게 변하죠. 그리고 이렇게 복부 중앙에도 착색된 선이 생기는데 이거를 흑선이라고 하고요. 이런 현상이 초임부 때는 임신 3개월 때에 나타나고요. 경산부는 3개월 이전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 넘겨볼게요. 자, 넘기기 전에 자 50조 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임신으로 인한 신진대사 신체적 변화 엄청 많이 중요하니까 잘 외우셔야 돼요. 혈액량이 30% 증가하기 때문에 생리적 빈혈을 초래하죠. 자, 그러니까 적혈구가 증가되고 백혈구도 증가되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틴 모두 저하가 되죠. 그러니까 빈혈이 생기는 거죠. 심박출량이 30에서 50% 증가함에 따라 맥박수도 증가. 심장은 혈액량과 심박출량의 증가로 부담이 커지고요. 방광이 자궁의 압박을 받아 빈뇨가 발생.
자궁이 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변비 현상이 임신 중기에 나타나고요. 소변에 당이 검출되기도 하고요. 과호흡이 생기고요. 잇몸 출혈이 쉽게 일어난다는 점 뭐 정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한 장 넘기시면 뇌 분비계 변화에 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뇌 분비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육모선 자극 호르몬 이거 엄청 중요하죠. 뭐 엄청 중요하죠. 기출문제 있어서 많이 나오고요.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임신 8에서 10주의 최고에 달한 후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며 임신 20주에 이르면 최저치에 이르고 임신 후기에도 낮은 농도이지만 지속적으로 검출되고요. 소변이나 혈액에서 이 호르몬을 검사하여 임신 여부를 진단하고요. 이 호르몬의 작용은 임신 초기에 황체를 유지하고 임신 유지에 필요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도록 하여 인물질 담배에 반응하는 림프구를 억제하여 태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이 육모성소 자극 호르몬 엄청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자, 옆에 다시 육모성소 자극 호르몬 정리되어 있죠. 임신 반응 검사에서 나타나는 호르몬으로 임신 3개월쯤 지난 후부터는 HC 분비는 감소되고 황체도 퇴화하나 태반의 난포 호르몬과 환체 호르몬의 분비는 차차 증가하고 난포 호르몬은 자궁 근육 발육을 촉진시키고 황체 호르몬은 자궁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여 유산을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테라나토겐 이거는 성장 증진과 육즙 분비 호르몬이죠. 임시 5주에 확인되는 거. 에스트로겐 많이 들어봐. 우리 그리고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자, 에스트로겐은 자궁 근육의 발육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은 자 보통 7에서 12주가 지나면 태반에서 생성되고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서 혈장 내 농도가 증가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궁 내막을 유지하고 임신 시 자궁 근육의 수축률을 감소시켜 조산율을 예방하는 호르몬이죠. 옆에 팁 보시면 정리되어 있죠. 난포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의 기능은 뭘까요? 여성 성기를 발육시키고 자궁 내막을 증식, 2차 성지 발현,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만들어준 임신의 조절 유지해주죠.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의 특성 뭘까요? 배란 후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수정란 첫 상 준비 기능하고요. 임신 시 배란 억제 기능, 임신을 지속시켜주는 기능하죠. 자, 이 육모성선하고 에스트로겐은 프로게스테론 특성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사의 변화에 대해서 볼게요. 자, 대사 변화 보기 전에 옆에 팁을 보시면 뇌 분비계 변화 정리해볼게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나 태반에서 생성된 인슐린 분해 요소의 활성이 높아져 인슐린이 빨리 파괴되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고 기초 대사율은 인부와 태아의 산소 소비율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되고요. 태방 호르몬의 작용으로 뇌하 수체 전엽에서 난포 자궁 호르몬 분비가 어찌된다는 점 이것도 달달달달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사의 변화. 자, 반드시 체중이 증가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자, 중요한 거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에는 어쩐다 1.5kg씩 증가하게 되죠. 임신 말기가 되면은 총 11에서 12kg가 증가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수분 대사도 어떻게 되죠? 수분도 많이 마셔야 되겠죠? 수분량이 3리터 정도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단백질 대사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상식이지만은 탄수화물 대사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임신성 당뇨병이 생기기 때문에 무리하게 탄수화물을 섭취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자, 6번에 보시면 무기지가 비타민 대사 나오는데 이런 거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태아 발육도 장애를 받고요. 비타민이 결핍되면 태반계사, 사산, 유산, 조산이 오기 쉽고 구루병, 계열병 생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더라도 먹는 것도 식이섬유와 적절한 단백질과 적절한 탄수화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엽산도 챙겨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3 같은 경우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임신 말기에서는 철분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양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영양제도 먹으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넘기시면 자, 임신과 당뇨병 나오죠. 당뇨가 일찍 발생하고 또 오래 지속될수록 임신의 애운은 더 나빠지며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환자의 위험성은 더욱 크고요. 당뇨병 임신부에게서 나타나는 신생아는 저혈당증, 저칼슘, 핵황달, 심장의 기형을 동반하기 쉽고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크고요. 특히 분만 후 호흡곤란증으로 위험이 보통 태아의 5배에서 6배나 된다는 점.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신을 진단을 받을 때는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임신의 진단은 어떻게 확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나왔죠. 임신 20주 이후가 되면 태아의 심은 청취, 태동, 초음파에 의한 태아 확인으로 확진할 수 있다는 점. 임신 기간, 이거는 옛날 기출문제 보면은 이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이런 기간을 뭐 푸는 문제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9를 더하시고요. 9가 넘어갈 때는 3을 빼면 되겠죠. 그리고 일수에 해당하는 7을 더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기출문제는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은 기출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9 더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3 이상이 나오면 거기서 3을 뺀다는 점, 그것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임신과 약물 투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수정 후 9주까지는 여러가지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기형의 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약물 같은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되죠. 뭐 감기 걸렸어요? 그래도 감기약 먹으면 안 돼요. 자, 스스로 학습 문제 볼게요. 선수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로 배출되는 것으로 월경전 12, 16일 사이에 일어나는 임신의 요소는 뭘까요? 배란이죠. 임신 시 배란을 억제시키고 수정란 착상 준비를 하면서 임신을 지속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은 뭘까요? 프로게스테론. 난자를 난소로부터 자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뭐할까요? 나팔관. 임신 20주 이후가 되면 태아 심음의 정치, 태동, 초음파에 의한 태아 확인 등으로 임신의 징후를 알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확정적 징후라 하죠. 자, 넘길게요. 자, 산정관리. 산정관리는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고 늦어도 20주 이내에 산정관리를 받도록 해야 되고요. 자, 산모 측에서 목적 내용 중요하니까 볼게요. 안전한 분만, 산후의 건강 보호, 유체적 정서적 건강 유지, 증진, 임신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요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며 모성 사망의 저하에 목적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태아 측에서 목적은 뭘까요? 저체중아, 사산, 유산, 신생아 사망률을 저하시키고 신생아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죠. 자, 옆에 산정관리 특징 볼게요. 엄청 중요하니까 보셔야 돼요. 산정관리는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산부인과 외래에 처음 온 초선부는 혈압, 요, 체중 혈액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요. 플러스 VDRL 검사도 한다는 점 참고로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산정관리 내용 볼게요. 이 내용도 엄청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오거든요. 자, 임신 중의 정기적 산정관리는 임신 초기에서 임신 7개월까지 매월 한 번, 임신 8, 9개월까지는 한 달에 2번, 분만까지는 한 달에 4번 이렇게 가셔서 정기적 산정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꼭 가면은 해야 하는 검사가 있어요. 바로 뭐냐? 소변 검사, 혈압 측정, 체중 측정, 그 다음에 복부 청지 및 촉진 부종 여부를 꼭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이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잘 짚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기타 건강진단 볼게요. 자, 다른 건강진단 하겠는데요. 뭐 볼까요? 현재 병력, 과거 병력, 가족력, 월경력, 상가력 보고요.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마지막 생리 날짜. 이것도 조사하게 되죠. 그리고 질 검진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타로 또 검사하는 거 볼까요? 흉부, S선 촬영, 심전도, 결핵, 심전 질환 유무 확인하고 혈액형 검사, 혈액 검사, VDRL, 바섬 아까 뭔지 알죠? 네, 매독 검사하는 거예요. 유방 진찰 부종 여부 이런 것들 다 검사하게 되죠. 자, 중요한 거는 자 가로에 써져 있죠. 임신 3개월 이내에는 S선 촬영이 어떻게 되죠? 촬영 금지라는 점 꼭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팁에 보시면 VDRL 보셨죠? VDRL은 무슨 검사죠? 매독 검사의 일종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독균이 발견되면 조기 치료를 위해서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점. 이게 이 내용이 공중보건에서도 또 나오니까요.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해 보시면 파파니콜라우 검사 남아 있는데요. 옆에다가 자궁경부암 검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30세 이상이 되면 자궁경부암 검사 건강검진에 다 포함되잖아요. 그게 검사 이름이 파파니콜라우 검사입니다. 자, 이것도 내용이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궁경강세포의 동말 검사로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생식기 검진이고요. 대상자가 준비하는 거, 질경, 명봉이나 브러쉬, 슬라이드, 장갑 준비하고요. 세석이나 절석이를 취하도록 돕고 질경 삽입이 이완하도록 돕는다. 세석이, 절석이가 뭐냐면요. 우리 산부인과 가면 옷 갈아입고 눕잖아요. 그 자리 그 자세 이름이 세석이 절석입니다. 제가 아직은 안 했지만은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상실무 책 기본서에 보시면 체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앙하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행하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석이 절석이가 나옵니다. 세석이 절석이마다 산부인과에서 눕는 자세의 위치 이름이 세석이 절석이라는 점. 그리고 소변을 보도록 방광을 비워줘야 되겠죠. 검사하고 갑자기 방광이 소변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죠?
적어도 12시간 동안에는 질 세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뭐 더러워서 자기 깐에는 조금 깨끗하게 가능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검사를 더 해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안 씻고 가시는 것이 더욱 검사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네, 세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죠.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도 가급적이면은 똥구멍 씻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세척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겠죠.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의 관리 볼게요. 자, 이렇게 그 임신이 되고 나서 이제 임신 중에 주의할 사항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다 보면 그 주의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주의해야 할 행동도 있고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더 챙겨 먹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는 엄청 중요하니까 볼게요. 문제은행에서도 이거 위주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씩 그리고 그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보면은 여기서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자, 거의 다 읽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볼게요. 여기는 다 중요하니까 자 볼게요. 태아의 골경 형성과 모체 치아 보호를 위해서는 칼슘을 섭취하고 충치는 임신 전에 치료해다는 점 중요해요. 그리고 관장 및 완화제, 구충제 등의 사용을 삼가며 임시 말기 때는 통 목욕을 금지하죠.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하되 균형 잡힌 식사, 고단백, 저지방을 하도록 하고요. 평상시와 같은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체중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쩐다 2-30분 정도 운동을 하도록 해주시고 하지가 부정이 났을 때는 높여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결에 유의하며 통풍이 잘 되는 면으로 속옷을 입되 자주 빨아서 갈아입고 너무 끼는 옷은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수면 8-9시간은 수면을 잘 취해 주시고요. 1시간 휴식을 취해주시고 여행 및 장거리 보행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면 되고요. 넘기셔서 자, 임신 입덧이 나오죠. 자, 여기 중요한 점.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 소량으로 자주 먹어야 한다.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마른 음식, 비스킷, 크래커, 토스트 이런 것을 약간 섭취해서 수분 섭취 3000cc 이상을 권장하고 과식을 금하고요.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때에는 절석이, 세석이를 취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한으로 해주시고요. 임신 말기 임신부에게는 나트륨이 제한되며 임신이 진행되면서 혈액량의 증가로 철분이 특히 더 요구되기 때문에 철분 부족 시 살코기, 간, 생선, 달걀, 노른자를 섭취하도록 해주시고요. 임신 말기 욕조로 이동 시 무게중심이 변해서 외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 목욕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방보호는 임신 후반기에 실시하며 초인부는 임시 5개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고요. 부드럽고 마른 수건으로 살살 문질러 유도를 단련시키고 알맞은 브래지어로 지지해주고요. 유방세척 시에는 주성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함몰 유도는 미리 간호하여 수유에 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젖꼭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했어요. 물로만 하라 했어요. 근데 유방 전체적으로 세척할 때는 젖꼭지를 뺀 나머지 그 부분만 비누로 살살 물들면 돼요. 다시 이거를 많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앞에서 우리가 임신이 되고 나서 젖꼭지판이 몽골 결절이 생긴다 했죠. 그때는 젖꼭지에다가 비누를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은 균열이 생긴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중성비누와 물을 사용하라 이 말은 젖꼭지만 제외하고 유방 가슴 쪽에 그 주위죠.
그 주위를 비누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뭐죠?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엽산은 적혈구 생성을 위해 필요하며 결핍 시 태아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태아의 성장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시고요. 임시 말기에는 오래 쭈그리고 앉아서 활동하지 않고요. 손이나 눈 주위에 부종이 있으면 요 검사를 해보시고요. 임신부에게 갑상선 호르몬이 결핍될 경우 태아에게 크레틴병이 발생하게 되어 성장이 지연되고 선천성 기형이 초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 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달달달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 말기 정면후 자가 간호 볼게요. 아무래도 임신이 증가하면 될수록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무래도 정맥류가 튀어나오겠죠? 자, 이럴 때는 자 어떻게 될까요? 골반고이, 트렌델레버그 체위, 이것도 임상신문에서 책에서 나오죠? 체위. 자, 다리를 올리는 체위죠? 2에서 5분 정도 하고 반드시 잠잘 때는 다리를 올려주셔야 되고요. 낮에 일할 때는 신축성 있는 탄력 스타킹, 붕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몸에 조이는 의복을 피하며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하시고요. 다리를 꼬는 자세는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따뜻한 물로 자욕을 해주시고요. 장시간 오래 서 있는 것을 삼가고 굽이 있는 낮은 신발을 신도록 하시고요. 다리와 엉덩이를 올린 자세로 쉬는 것이 도움이 되죠. 자, 임신 중에는 반드시 변비가 생기고 변비가 생기면 요통도 심해진다 했죠. 자, 변비는 임신 전반에 걸쳐 흔히 나타나는 질병으로 불편감으로 변비가 심할 경우에는 치질이 초래된다 했죠. 자, 관리 방법. 자, 하루에 3000cc 이상의 수분과 야채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을 기르도록 하시고요. 관장, 대변연화제, 하하제, 미네랄 오일을 금지해 주시고요. 이한요법과 심호흡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는 당연히 흡연도 하면 안 되겠죠. 자, 흡연하게 되면 태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흡연 시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산소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비타민과 미네랄 대상을 방해하여 태반 순환 감소로 태아 성장이 지연되고요. 니코틴과 담배의 다른 독소는 태아의 호흡 속도를 느리게 하고요. 심장 활동을 증가시키고요. 흡연은 유산 가능성과 유아기 사망률을 높이고요. 저체중아를 낳을 경우 비흡연 여성의 2배 아기의 키도 작다는 점, 그리고 언어와 지적 발달에 지체를 보인다는 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담배 피시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팁으로 보실게요. 팁으로 보시면 임산 부위에 비뇨가 나오죠.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특히 임신 초기와 말기에 심하다. 만약 단순한 비뇨가 아니라 소변 시 아프거나 따가운 증세가 있다면 진찰을 받으시고요.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하여 특별히 물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되도록 잠들기 전에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 쾌깅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점, 이 정도 보고요. 임신부의 부편과 이제 표로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만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서 세 번째 유방통이 나오죠. 유두의 비누 사용을 금한다는 거. 대신 유방은 어쩌죠? 중성 비누와 물을 사용해서 하는 거죠. 구별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뇨로 볼게요. 비뇨는 어쩌죠? 네, 케겔 운동을 하셔야 되고, 다 가급적 밤에는 음료를 적게 마셔야 되겠죠? 넘겨볼게요. 요통 나오셨죠? 요통 원인은 자궁의 복부의 증대와 자궁 복부 증대 나왔죠? 자, 만화법은 뭐였죠?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굽 낮은 신발을 착용하고요. 장시간 서 있을 경우 한쪽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놓고요. 골반 흔들기 운동, 고양이 운동을 하시고요.
뜨거운 물 찜질등 마사지를 하시고요. 의식적 위안법, 유시의 딱딱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모의고사에 한 문제도 나온 적 있어요.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61쪽 가슴앓이를 볼게요. 자, 가슴앓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가 조이지 않을 옷을 입히고요. 우유를 조금씩 마시게 해드리겠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변비 나오죠. 자, 3000cc 이상의 물을 마시고요. 과일, 채소, 섬유소 많은 음식 많이 먹고요.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 적당한 운동, 관장, 하재, 대변, 연화제는 금지한다는 점. 그 다음에 정맥류 또 나왔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있지 않게 하고요. 조이는 옷을 피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요. 다리 엉덩이 벽에 기대면서 5분 동안 올리고요. 탄력 양말 스타킹 착용, 온수, 좌요, 배변할 때 억지로 힘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다리가 경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통이 생기면서 이제 그 허리의 요통이 이제 다리 발 쪽까지 이제 경련이 일어나거나 지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자, 한 손으로 무릎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발바닥에 힘을 가하면서 발이 다리 쪽으로 구부러지게 한다. 조배 굴곡을 해준다는 점. 그리고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칼슘을 섭취한다는 점. 자, 옆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임신부의 정맥류가 다리 부종에서 3번 볼게요. 인부가 검사를 위해 앙하회를 칭할 경우 반드시 누울 경우 자궁의 정맥을 압박하여 순환을 막아 일시적 저혈화 증상이 나타난다. 좌측위를 취하도록 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도록 해주신다는 점. 이 정도는 볼게요. 그리고 아까 잘린 부분 볼게요. 임신 중에 음주를 하게 되면 자, 자녀의 공간 시각 추출能력 정확도가 저조하게 되고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 해서 지능이 평균 이하거나 정신 지체 보이고 성장 지체 얼굴 기형 증상이 나타나고요. 반드시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겠죠. 자, 참고란에 보면은 임시식 부종 예방법이 나왔거든요. 자, 헤드라인만 잘 보시면 됩니다. 발을 신장보다 높게 올리기, 오래 앉거나 오래 서지 않기, 족욕으로 붓기 빼내기, 가벼운 운동 더하기, 저염시 식단 차리기, 수분 보충하기, 아빠 스타킹 착용하기, 옥수수 수염차 마시기, 왼쪽으로 누워 자기, 마사지 하기.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스스로 학습 문제 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산전관리 시 규칙적으로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시성, 고혈압, 유무, 파악.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때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절석이, 쇠석이. 자궁경과세포 동말 검사로서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한 세습기 검진은 파파니 콜라우 검사. 정기적 산전관리는 임신 초기에서 임신 7개월까지는 매월 한 번, 임신 8, 9개월까지는 월 2회, 분만까지는 월 4회 받는 것이 예정적이죠. 이 내용 별표 쳐놓고요. 이 내용은 공중보건에서도 또 나옵니다. 임신 말기 시 증대된 자궁이 복부 정맥을 압박하여 나타나는 정맥류의 간호를 뭘까요? 트렌텔레버그 골반 고이. 8개월 된 임신부가 가슴 아래를 호소할 때 대표적인 완화 방법은 뭘까요? 허리가 조이지 않는 옷을 입는다. 알코올 중독 여성의 자녀에 인해서 지능이 평균 이하이거나 정신 지체를 보이며 성장 지체 또는 얼굴 기형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를 뭐라고 할까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아하고 고위험 임신, 그 다음에 분만과 고위험
네, 우선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이어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